법륜사를 이제 가봤습니다. 법륜사에 가면은 이게 이제 법륜사 입구에 있는 중문이라는 것인데요. 잠깐 이제 법륜사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글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친데 먼저 이쪽이 이제 서원가람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동원가람이라는 곳이에요.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가람이 사실상 법륜사 절이고 동원가람은 약간 후대에 나중에 만들어지는데요. 서원가람에 이제 좀 전에 보신 사진이 여기가 중문이에요. 입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글자는 안 보이죠? 왼쪽이 5층 탑, 오른쪽이 금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보장원이라고 하는 법륜사에서 나온 보물을, 유물들을 다 보관한 이제 전시관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왼쪽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없는데 여기가 이제 대강당이고, 그래서 요 구조가 이제 이제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에서 나오는 그런 절퇴 구조랑 같은 일탑 일금당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림사지의 구조와 기본적으로 같다. 그래서 일탑 일금당.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이 절의 구조에서 탑이 두 개고 금당이 하나거나 혹은 탑이 두 개고 금당이 두 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로 이제 금당이 하나고 탑이 두 곳인 것은 대표적으로 불국사 같은 곳이 있어요. 여기 석가탑, 다보탑 탑이 두 개가 있죠. 그런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일탑 일금당 이 구조가 우리 정림사지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동원가람에, 여기 이제 몽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동원가람의 핵심이에요. 뒤에 이제 어떤 곳인지 잠깐 그래서 이제 동원, 아니, 서원, 동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5층 탑과 금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놀라운 거죠. 우리는 이제 역사책에서만 황룡사 9층 탑, 뭐, 미륵사 5층 목탑, 이렇게 말로만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싶어요. 이런 목탑이 신라 백제에서 있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금당도, 그때 초기에 법륜사가 만들어졌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인 거예요. 이게 이제 금당의 다른 모습인데요. 이 금당이 약 607년 혹은 670년 혹은 이제 다른 설에는 뭐 700년 이런 이제 설이 있는데 600년에 만들어졌다면은 지금부터 1400년 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뭐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수석사 대웅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약 1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조 건물보다 약 400년 정도 더 앞선 시기에 목조 건물이 이렇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고요. 이 금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나무가 그 1000년을 넘게 그 유지됐던 그 나무의 결이 좀 느껴지고 그래서 좀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금당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이 5층 탑이에요. 근데 5층 탑은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탑인데요. 디자인이 거의 같죠? 그래서 부여 정림사 5층 탑을 만들었던 당시 뭐 성왕이나 백제 성왕이나 이 시기와 요게 만들어졌던 시기랑 거의 같은 시기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이제 같은 디자인을 만든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법령사를 만든 기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백제계일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게 이제 5층 탑에 이게 이제 단면도인데 안에 중심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의 길이가 34m예요. 나무를 이것도 이제 1500년 전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기둥이 만들어진 시기는 연도 측정을 해보니까 뭐 500년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00년이 넘는 이 기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참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둥이 뭐 오래돼서 놀랐다 이제 이걸 떠나서 이 기둥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주에 국가 신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월 신궁이라는 거예요. 나정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이제 신주의 이제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여 군수리 사지라는 절터에서도 이 목탑지 흔적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요 중심에 신주의 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즉 밝음과의 교통을 상징하는 천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주 자체가 우리 천선문화의
제천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이 불교식 절이긴 하지만 우리 제천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이 신주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서 약간 불교화된 5층 탑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5층 목탑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봅니다. 하늘의 밝음을 땅과 연결하는 천선 문화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니까 이 절인데 우리 천재 중요한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리고 이 천선의 문화, 제천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절로서 절인가라고 다시 의문을 갖고 보니까 재밌는 거는 여기는 이제 그런 건 표시는 안 했는데 금당의 부처가 일반 절의 부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성덕태자, 이제 이 절을 만든 성덕태자의 아버지를 기리는 부처를 모시고 막 이런 것들로 되어서 이런 제천의 유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 이제 전시하고 있는 백제 관음상이라는 이제 부처상입니다. 관음상인데요. 2m 정도 되고요. 동양의 비너스로 불리는 아름다운 부처가 이 법룡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원에 있는 몽전인데 몽전 안에는 부처가 이제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이제 거기서 가이드에서는 성덕태자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데 하지만 거기 기록에는 백제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이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성왕의 모습을 따서 만든 상이다라고 일본 측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가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룡사 이게 기와예요. 기와를 보면서 이제 절의 기와에 이렇게 이제 삼태극 기와가 있는데요. 이 삼태극 기와는 일본의 이건 다른 이제 기록에서 이제 가져온 것들인데 신사에 있는 많은 삼태극 이런 이제 삼태극 원형들이 이제 우리 민족과 또 일본에 전해진 천선문화의 천지인 삼원사상인데 이게 이제 절의 법룡사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